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 비노 쪽에서 발끈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친노 쪽 편을 드는 것이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2012년 6구 전당대회 때 도입됐습니다.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한길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도 모바일 투표에서 친노 개인 이해찬 의원에게 졌습니다. 즉, 당심에서는 이겼는데 모바일 심에서 진 것입니다. 이때 많은 당원 대의원들은 모바일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치른 것이기에 당원 대의원들이 원치 않은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작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런 잡음 때문에 모바일 투표는 당헌 당규에서 삭제됐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자신이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안을 다시 혁신 아니니 쇄신 아니니 하면서 슬그머니 끄집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의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이란 것입니다. 혁신. 모바일 투표는 친노가 당권과 대권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친노 권력 보호용 수단입니다. 그들은 당원 대의원들은 물론 국민 여론이 나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여론을 통해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쁜 여론을 피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착신 전환을 통해 혼자서 약 20번, 즉 20명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와 조작선거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모바일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결탁된 여론조사 기관에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만을 넘겨서 결국 자기 편 지지자들에게 많은 전화가 가도록 투표를 조작하는 꼼수, 편법 선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선거가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 이 4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후보 선정 당시 친노 세력의 주도로 행해진 이 모바일 선거 표본과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단서를 확보한 일부 탈락 후보들이 민주당과 모바일 선거를 관장한 여론조사 기관을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비밀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드러나면 당은 붕괴된다는 말을 황급히 남기고 원본 자료를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썩대썩은 제도를 혁신이라고 그 조작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집단이 바로 친노 집단인 것입니다. 친노 집단. 친노 집단은 이런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문 위원장은 모바일 선거가 혁신이라면 지난 2012년 당내 총선 후보, 대선 후보 선정 때 사용했던 모바일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전격 공개해야 합니다. 왜 민주당은 이 자료를 소각하고 없애버렸을까요? 검찰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합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보궐선거 할 때 전남 순천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하는데 엄청난 모바일이 동원이 됐어요. 네. 임시전화. 예. 해가지고, 2,000개 내지 10,000개 정도가 새로 등록이 됐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전신전화국에 수사영장을 가지고 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관계했던 김모라는 사람이 나는 이 부정한 선거에 가담할 수 없다고 빠졌는데, 네.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네. 이걸 만약에 폭로할 경우에는 당이 선거가 엉망이 된다 해서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시 전화를 100개면 100개를 딱 임시 전화를 해놓고 예. 자기가 모바일로 몇 개 한 전화당 한 10개씩이나 이렇게 딱 배당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중에 몇 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방에 앉아서 전화만 받는 거예요. 네. 민의 조작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투표가 예를 들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위반된다는 사원칙에. 네. 사원칙뿐만 아니라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네. 전 국민적 공론에 붙여서 네. 이만하면 충분하다. 네. 그런 담론이 된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도 일종의 새로운 그 모바일 시대의 하나의 풍조니까요. 네. 그러나 무조건 지금까지 한 식으로 모바일을 또 하겠다는 것은 네. 새정치 민주연합, 소위 구민주당을 네. 완전히 친문파가 또 울고 먹겠다는 그 야심의 발로. 그러면 다시 이 당권을 장악하기 하나 어떤 꼼수 내지는 수단으로 지금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렇죠. 자신들에게 여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냥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해놓고 보자. 지금.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데 이 모바일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100% 거의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작이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옛날에 말하면 소위 진보파, 좌파라는 분들은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정치적 정통성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네. 이제 민족해방투쟁 때 네. 그래도 부잣집 아들도 좌파를 하고 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네. 그 좌파들이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면 네.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아주 무자비한 조직가가 됩니다. 네. 막시스트, 레니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극적인 것이 네. 이번에 이 세월호 과정에서 나오는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유가족과 네. 단원고 유가족을 나눠야 한다 하고 예. 주장을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지금 그 정부안을 합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걸 꾸준히 주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난리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쇠고기 파동 때 네. 당치도 않는 쇠고기 파동을 갖고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15, 16년 살았는데 미국 네. 쇠고기 무가고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들 그거 갖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민생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네. 선동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로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세월호 문제는 유병헌이가 어떻게 조작해서 어떻게 배를 나쁘게 만들고 이걸 조사하고 네. 이준석 이하 등등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오늘 보니까 전문가들이 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빨리 네. 활동을 걸었으면 거의 다 구조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해서 죽일 놈들이에요. 네. 그런데 엉뚱하게 왜 이거 빨리 안 해내냐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과 체제를 흔들려는 네. 비열한 음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모바일 투표에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불거진 모바일 투표 문제를 놓고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사흘 만에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근 모바일 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번 비대위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문 위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론은 안 된다 했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정 계파에 유리해질 수 있다면 모바일 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최근 선거 때마다 모바일 투표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1위를 하고도 모바일 투표에서 이해찬 의원에게 대표직을 빼앗기자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총선 실패가 개파 공천에서부터 시작됐듯이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은 대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모바일 투표에 힘을 받아 손학규, 정세균 후보 등을 누르자 비노 세력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 당시 이석기 의원이 1위를 한
모바일 투표 당내 경선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제기돼 당이 쪼개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모바일 문제, 박지원 의원은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미 지금 문재인 이 문희상, 이 문문체제, 쌍문동 체제가 지금 시작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하고는 저하고는 그 은원이 많은 사람인데 네. 항상 의견이 반대되는데 이분만큼 한번 같네요. 네. 모바일이 엉터리다 하는 얘기. 예. 우선 모바일하면 박지원 의원은 장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많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이니까 네. 나름대로 자기의 보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생 네. 그 나름의 재주를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측, 문희상 측 연합 세력이 박지원 비대위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비대위원장은 친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아닌 것처럼 페인트 모션 쓰고 그렇죠. 이렇게 좀 위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 비노 쪽에서 발끈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친노 쪽 편을 드는 것이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2012년 6구 전당대회 때 도입됐습니다.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한길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도 모바일 투표에서 친노계인 이해찬 의원에게 졌습니다. 즉, 당심에서는 이겼는데 모바일심에서 진 것입니다. 이때 많은 당원 대의원들은 모바일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치른 것이기에 당원 대의원들이 원치 않은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작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런 잡음 때문에 모바일 투표는 당헌 당규에서 삭제됐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자신이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리고 결탁된 여론조사 기관에 자신들이 확보한 명단만을 넘겨서 결국 자기 편 지지자들에게 많은 전화가 가도록 투표를 조작하는 꼼수 편법 선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선거가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 이 4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후보 선정 당시 친노 세력의 주도로 행해진 이 모바일 선거 표본과 자료가 조작, 이 여론을 통해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쁜 여론을 피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꼼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는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넣고 다니면서 착신 전환을 통해 혼자서 약 20번, 즉 20명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정선거와 조작선거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모바일 가입자 수를 많이 확보하느냐를 다시 혁신 아니니, 쇄신 아니니 하면서 슬그머니 끄집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의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이란 것입니다. 혁신. 모바일 투표는 친노가 당권과 대권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친노 권력 보호용 수단입니다. 그들은 당원 대의원들은 물론 국민 여론이 나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